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아주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엑소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대탈출을 의미하는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바로 이 자본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를 떠난 고액 자산가가 약 1,2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잠정치를 보니 무려 2,400명으로 찍게 됐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한국의 등지는 부자들이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순위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나 인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이 정도 유출 규모는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자들이 떠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혈액과 같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건 그들이 평생 쌓아온 자본과 그 자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그들이 낸 세금이 통째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정등고국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향하는 걸까?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하며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이죠. 최고 세율 60%에 달하는 이 세금이 자본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드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 특히 자식에게 그 부를 물려주려 할 때 마주하는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60%라는 숫자의 공포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주주 할증이라는 제도가 더해지면 실제 세율은 60%까지 치솟습니다. 100억을 벌어서 자식에게 주려는데 국가가 60억을 가져가고 자식은 40억만 받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게 맞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율이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이 보통 15%에서 25%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워놨는데 다음 세대로 경영권을 넘기려니 회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아예 본거지를 옮겨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가 정신의 실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가가 의욕을 잃고 자본을 해외로 빼내면 그 기업이 국내에서 창출하던 고용과 투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돈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곳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에게 이곳에 있으면 너의 자산 절반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자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을 위해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년 만에 유출 인원이 2배로 뛴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높은 세금은 국내 기업들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내 상속세만 많아지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보이지 않는 주범이 바로 이 상속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징벌적인 상속세 시스템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기업과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는 밀어내기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상속세가 더 이상 특정 소수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이제 우리 곁에 평범한 중산층까지 압박하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당시 상속세 과세 인원은 전국에서 1661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극소수였죠. 그런데 2024년 통계를 보면 그 숫자가 21만 193명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13배가 폭증한 겁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2만 명을 훌쩍 넘겼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상속세수의 비중은 0.29%에서 2.14%로 뛰어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갑자기 다들 재벌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산 가치의 상승, 특히 집값 상승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수십 년째 제자리인데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공회의소가 지적하는 상속세의 성격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초고의 자산가들만 내던 세금이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중산층이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려다 또다시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는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서 살던 집을 팔아야 하거나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속세라는 제도가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의 형성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의 자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부자들만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 세대들 사이에서도 떠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이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밖으로 내모는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푼의 자본이라도 더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 자본이 그 나라에 머물며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더 큰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에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세율을 유지하며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세금이 낮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산가 한 명이 한국을 떠날 때 그가 국내에서 소비하던 돈, 투자하던 주식, 고용 창출 능력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원은 줄어들고 경제 활력은 떨어집니다. 투자 세금 많이 거두려다 결국 나라 전체의 곳간이 비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납부 방식이라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10년인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려서 세금 때문에 기업이나 집을 팔아야 하는 비극을 막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현물 납부를 허용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주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니까 무조건 많이 내라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에 매몰될 것인지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본 유치 전쟁을 벌이는 지금 대한민국만 낡은 세제에 갇혀 자본 엑소더스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떠나는 슈퍼리치들의 행렬 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가혹한 상속세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1년 만에 해외 유출 자산가가 2배로 늘어났다는 소식은 단순히 부자들 몇 명이 나라를 옮겼다는 가벼운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본은 강제로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은 자신을 가장 환영해주는 곳,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자본이 머물러야 투자가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야 일자리가 생기며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납부 방식의 다양화, 즉 분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주식 현물 납부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멀쩡한 기업을 팔거나 평생 살아온 집을 내놓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속세를 단순히 부의 재분배라는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재투자 동력으로 연결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징벌이 아닌 장려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떠난 자리는 결국 세수 부족으로 돌아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겨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몫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년 사이 13배나 늘어났다는 통계는 이제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본을 밖으로 밀어내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날 것인가? 낡은 세제의 틀을 깨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변화를 선택할 때 비로소 경제의 엑소더스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자본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